안녕하세요. 소나박입니다. 소나 CPR 강의도 이제 마지막 강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소나가 어떤 원리로 운영되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나 일반에 대해서 세 강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소나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떠한 옵션과 메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의로 총 5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요. PMS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비라는 것은요, 소나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가 됩니다. 소나를 장착한 그 격실에 가보면 전기도 잘 돼 있고 또 상태가 각 유니트가 상태가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 강의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주기는 크게 월간, 분기, 또 필요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월간 정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각 유니트들을 청소하고 먼지를 제거한다든지 또 장비의 작동에서 장비 상태를 알아보는 그러한 정비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기나 필요시 정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가 수리 중이거나 또는 특별하게 장비를 점검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진행됩니다. 자, 수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수리 중에는 꼭 업체에 연락하셔서 전체적인 점검 진단을 받고 성능을 확인하거나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운용에 대한 궁금한 점, 또 운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비하기 전에는요, 꼭 인명 안전과 장비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죠. 먼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PMS를 하거나 정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항상 부서장이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해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하부 격실이나 또 혼자만 있는 격실에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인 이상 한다든지 또 여의치 않아서 혼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니까 몇 시 이후에는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꼭 찾아달라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비를 하는 중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이상 징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전문 업체에 상담을 요청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부로 이상이 있는데 전원이 인간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또 수리를 한다든지 이건 곤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무엇보다도 PMS도 중요하지만 인명안전, 장비안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컬러 디스플레이 화면 전시기에 대한 청소 작업입니다. 자, 예방 주기에 보면 M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monthly 1, 이렇게 월간 계획하되 그 중에서 첫 번째 정비가 바로 디스플레이 정비라는 얘기죠. 이 R은 뭐냐면요, 필요시라는 건데 항상 이게 월간으로 주기적으로 하되 또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하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디스플레이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한 소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겠죠. 그때는 항상 절연 장갑을 사용하시고 부드러운 천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부드러운 천이나 절연 장갑을 쓰는 이유는 또 부드러운 천에 의한 정전기가 발생하는 천은 안 되고요. 그냥 부드러운 우리 일반 천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들 수 있으면 장갑을 끼워서 우리 잔체 내에서도 전기 성분 있잖아요, 인체에도. 그래서 그 전기 성분에 의해서 LCD나 모니터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으니까, 또 내가 손상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전원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는 항상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돼요.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는 분전반이나 전원 차단 스위치가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안전 표지판을 부착해서 함부로 전원을 인가하거나 또는 장비를 끄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힘써야 됩니다. 그때 이제 뭐 화면 닦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화면 세정제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한 세정제를 사용한다든지 퐁퐁을 사용한다든지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렇게 닦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면 사무용품 파는 데 보면 CRT나 LCD 모니터를 닦는 전용 세정제가 있어요. 화면 전용 세정제가 있는데 그걸 구입해서 닦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레이더나 다른 장비를 운용하면서 닦는 그런 세정제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시고요. 이런 모든 일련의 작업들이 끝나면 전원을 공급해서 화면이 어떻게 전시가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프로세서와 빔포머 유니트. 이 두 개는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시할 때 한 번에 실시하면 돼요. 이것도 월 주기가 되겠죠. 자, 이 유니트 청소하는 방법은 먼저 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원 장갑은 확실히 차셔야 되고, 다시 또 똑같아요. 부드러운 천과 드라이버,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랜턴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관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랜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똑같습니다. 전원 장비는 차단된 상태에서 전원 공급단에 안전표시 파일을 부착하는 거죠. 먼저 이 필터를 청소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에 먼지가 많이 끼거나 또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되면 과열 상태가 생기겠죠.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컴퓨터가 팬이 돌아가는데 팬 주위에도 되게 열어보면 먼지가 많아요. 금방 쌓여요. 장비를 작동 자주 하거나 또 아시 않더라도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전자장비라서. 그러면 이 전면 커버를 벗겨줘요. 전면 커버를 벗긴 다음에 여기 보면 이쪽에서 보면 필터를 뺄 수가 있어요. 잡아서 빼낸 다음에 이 필터를 청소합니다. 이 필터는 먼지가 조금 있을 때는 우리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진공 청소기 같은 걸로 빨아들여도 되고요. 근데 이게 너무 세게 빨아들이면 이게 필터가 손상을 입어요. 찢어지거나 그렇거든요. 찢어지거나 그럴 때는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 기관팀들한테 가면 기관팀에는 이런 비싼 필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뭐 가위로 재단해서 잘라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사무용품 파는 데나 아니면 또 필터를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구입해서 새롭게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지를 제거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장비 내부의 먼지를 제거하고 팬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이 유니티의 뚜껑을 열면 위에서 보면은 CPU 이렇게 보면 뭐 CPU 판넬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립체들이 서플라이 같은 뭐 공급단 같은 여러 가지 조립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분에 먼지들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진공 청소기로 조심스럽게 빨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뭐 십자라든지 일자, 나사 같은 게 다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나사가 빠져 있다든지 또는 헐겁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함정의 진동에 의해서 나사가 빠진다든지 촘촘한 게 붙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게 단락되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메인보드판이나 또는 서플라이 전원 공급단에 가서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십니까? 과열이나 또 센서의 회로에 지장을 둬서 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서 볼트들이 제 위치에 있는지 또는 단락된 볼트가 붙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회로판에 붙어 있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고 다시 한번 화면 상태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으로 송수신단의 점검이 되겠습니다. 송수신단은 온도, 습도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송신단이 우리 함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물에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확실히 수면화 부분에 있어요. 수면화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격실에서 습기가 차게 돼요. 이 습기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 이 송신단은 고전압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습기로 인해서 장비의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습도 제거기 같은 걸 두시고요. 또 습도계도 주는 것도 좋아요. 온도계나 습도계를 주고 항상 점검하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나 장비를 전원을 파워로 오프하고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을 두고요. 온도와 습도 상태를 확인하는데 이때는 이제 전원장갑을 사용해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주변에 송신단 윗부분이나 주변부를 만져보면 습기가 차있다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약간 습기는 찰 수 있어요. 근데 과도한 습기가 차있다면은 뭔가 이렇게 경실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초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약간의 습기가 있다면 습기를 다 닦아내고 이 송신단을 열면은 이 송신단 안 모습이거든요. 송수신단 안에 모습을 보면 퓨즈가 있어요. 퓨즈가 1, 2가 있습니다. 퓨즈 컨덕터 상태를 이 퓨즈하고 이런 컨덕터 상태들을 확인해야 돼요. 요게 잘 단락이 붙어져 있는지 또는 이탈해서 케이블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육안으로 정확하게 식별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기판들, 여기 각 기판들이거든요. 기판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콕콕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콕콕 눌러서 정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비를 점검한 후에 다시 작동 검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렌드선은 주기적으로 이게 잘 내려가고 다시 잘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때 장비를 작동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리듯이 내릴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보면 헐 유닛, 즉 하부에 보면 모터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요거는 따로 우리가 소나의 콘솔에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 모터 컨트롤러만을 이용해서 내리고 올리는 PMS를 실시해야 돼요. 자, 모터 컨트롤러는 예를 들어 소나 콘솔에 이상이 생겨서 또는 상가중기거나 그러한 440V의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일 때 일반적인 전원을 사용해서 한마디로 소나를 내리고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상시라고 보면 돼요. 비상시에 올리고 내릴 수 있는데 요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내리고 올릴 때 혹시 이제 함정 속도가 너무 높다든지 또는 트랜스듀서 샤프트가 구부러졌다든지 또 우리 보면은 헐 유닛에 보면은 윤활유를 주입하는데 그 윤활유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하면은 자동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때는 자동으로 정지됐을 때 바로 이렇게 모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올려서 정비하고 또 내려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방법은 먼저 소나선 전원은 차단된 상태에서 안전표시를 부착하고요. 모터 컨트롤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보면 S301이라는 게 있어요. 301이라는 걸 여기를 찾아보면 여기서 301 찾아보면 여기에 수치 보면은 온 오프가 있어요. 요거를 수치에 오프 상태로 둡니다. 그리고 이쪽이 사면을 보면 이게 그거거든요. 이거를 먼저 스탑 위치에 두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보호를 위해서 오프했다가 다시 이제 스탑 위치로 다 설정이 되면 원 위치에 두는 거죠. 이거를 원 위치에다가 두고 전원 인가되면 호이스트는 올리고 로어는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얼로 인해서 내리고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내려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만약에 이것조차도 전원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조차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요 핸들이 딱 꼽아져 있는데 요게 바로 요 핸들이에요. 그래서 헐 유니트 제일 윗부분에 보면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이쪽에 구멍이. 그러면 요걸 딱 빼서 여기 꽂아서 핸들로 손으로 수동으로도 이 트랜스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상시에 소나를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배출 장치 점검은 상가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자, 이 안에 공기가 차 있을 경우에는 부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배출 장치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게 공기배출 밸브인데요. 이 콕을 열어서 공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물이 차도록 하는 겁니다. 히터나 트랜스저는 수중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 중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매체를 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기 중에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속된 말로 센서가 타버립니다. 예, 앞전 소자 센서들이 타버려서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이 있는 또 수중에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바로 공기배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이프 안에 귀를 대보면 만약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배가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 찰랑찰랑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꼭 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헐 유니트가 정상적으로 내리고 올릴 경우에 정상적으로 잘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윤활유를 주입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켜보고요. 필요시에만 올리지 이 주기가 됐다고 필요시에만 해야 되지 주기적으로 계속 윤활유를 주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윤활유가 필요할 경우에만 이 윤활유 주입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신 이 윤활유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는 월별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정상적이다고 하면 두시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상태를 더 확인한 다음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절차는 이래요. 먼저 1번이 뭐냐면 상승 하강하는 스크류 위쪽과 아래쪽 볼 베어링 쪽입니다. 이게 볼 베어링 쪽이거든요. 볼 베어링이 있는데 여기에 윤활유가 잘 묻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활유 상태가 안 좋으면 잘 닦아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볼 베어링용 그리스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게 전용 그리스를 사용해야지 예를 들어 대부분 다른 데서 사용하는 그리스하고는 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업체 거를 확인한 후에 그리스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를 바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승할 때 내릴 때 하는 이게 스핀들이랍니다. 스핀들인데 여기 보면 꼭 기어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는 기어같이 생긴 게 있어요. 체인같이 생긴 게 있어요. 여기 스핀들인데 이 체인에 윤활유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때는 여기에는 윤활유가 너무 많이 발라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올리고 내릴 때 고속 회전하거든요. 고속 회전하게 되면은 이 윤활유가 옆으로 막 새거나 질질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한번 윤활유를 발라주고 부드러운 천으로 한 번씩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두서하고 연결된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는지 또는 여기 그리스를 발라놓는데 왜냐면 만약에 해수가 침투했을 때 그리스가 발라져 있으면 이 침투를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말라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듬뿍 발라주는 것도 좋아요. 여기는 좀 듬뿍 발라서 그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그리스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기에 보면 이 그리스 주입구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 주입건, 그리스 건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앞에 여기하고 딱 맞는, 그리스 입구하고 맞는 게 있거든요. 자켓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탁탁탁탁탁 움직이면서 그리스 주입하는데, 그때는 바로 여기 A가 뭐냐면 압력 해제 플러그입니다. 압력 플러그 해제를 눌러서 해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리스를 주입해야지, 그냥 그리스 주입하면은 옆으로 막 새요. 이게 그리스가 주입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압력에 의해서 옆으로 막 새버리거든요. 아, 근데 그리스 주입하는데 왜 옆으로 새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압력 플러그를 해제한 상태에서 그리스를 주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주입하는데 너무 많이 주입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 주입하면 넘치도록 하라고 그러거든요. 넘치도록, 이게 막 새어나올 정도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 헐리닛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적당한 양으로 한 용량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가시의 점검과 정비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상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상태죠. 선저에 오만 따개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물질들이 센서에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따개비 센서에 많이 붙어 있죠. 요거를 제거하고 새롭게 페인팅까지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소나는 절대, 상가 중에는 소나 장비는 오프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절대 전원을 넣어서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분전반에 있는 전원을 차단해 놓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어야겠죠. 이때 작업 진행하는 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모터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하강하거나 상승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할 때에는 강목 같은 걸로 하죠. 절대 부드러운 나무나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나무 같은 경우 사용해야 돼요. 나무나 고무 재질의 장비를 사용해야 되지, 금속용 도구나 또는 고압 세척수 있잖아요. 우리 따개비 뗀다고 고압 세척수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이게 원래는 이 센서 자체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센서를 보호하고 있는 소나 돔입니다. 돔이 있는데 여기에 스크래치나 상처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소나의 센서에서 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값과 여기서 나가는 값, 이 상처를 입은 곳에서 나가는 값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소나돔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센서하고 인접한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장비에 더 많은 감도, 또 송신 양의 이상 현상을 줄 수 있어요. 즉 보면 함 자체 잡음도 많이 발생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소나돔이 상처를 입게 되면 감도가 또 송신량이 훨씬 저하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신 감도도 떨어지겠죠. 일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상처들을 위해서 거치게 된다면요. 그래서 항상 이 센서를 다룰 때는 부드러운 천이나 나무 등을 또 고무재를 이용해서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 같은 경우도 일반 우리가 선저에서는 방호 페인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방호 페인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특수하게 소나돔에 바르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 특수 페인트를 반드시 발라주셔야 돼요. 그 특수 페인트 보면 금속 재질이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방호에는 금속 재질이나 들어가서 금속 아연이나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서 따급이나 이런 게 잘 안 치지 않도록, 또는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금속 재질을 없는 페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나 CPR 강의 총 9개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반부터 준비해서 소나 현장 운영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7월쯤에 발간했는데요. 7월 말쯤에. 그래서 배부까지 해드렸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혹시 보시지 못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받으신 분들과 또 소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나 매뉴얼을 기본으로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 다 마무리되면서 기쁜 점도 있지만 다시 제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제 목소리는 아무리 들려도 적응이 안 됩니다.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이 강의의 목적은 소나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우리 이 소나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강의는 업무 포탈 공지사항에 총 9편이 구성되어서 게시가 될 거고요. 또 QR코드 종합이라 해서 QR코드를 모아놓은 파일도 올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강의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도 공개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특히요, QR코드를 만든 파일은 될 수 있으면 출력하셔서 장비나 또는 현장 운영 매뉴얼에 부착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잘 올릴 수 있도록 점선도 딱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림을 잘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책이나 장비에 붙여 놓으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 들으시다가 정말 무슨 강의인지도 모르겠다,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소나를 살리자 소나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